자, 이적 시장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이제 지금 FA인 선수들은 네. 팀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등록 기간이죠. 그 기간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간 전에만 어쨌든 이적을 하면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홈벨스가 이제 또 에이스 로마 그쵸. 오피셜이 이제 났고 뭐 이제 이런 이적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적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졌거나 네. 요렇지만 결국에는 이적이 실패한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한번 누가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각 선수들이 왜 이 팀에서 밀렸는지 그런 어떤 서사를 또 보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아예 베스트 11으로 작성을 해줬더라고요. 네, 디애슬레틱에서 작성을 쭉 했고 네. 근데 이 좀 보다 보면은 근데 이 선수는 뭔가 나갔어야 되는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선수들도 좀 포함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밀린 선수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각 포지션별로 누가 좀 대표적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제 뉴캐슬로 간 뉴캐슬의 블라호디모스 골키퍼. 블라호디모스. 네, 원래는 사실 벤피카에 있었죠. 네. 벤피카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되게 좋은 활약을 했었고 노팅엄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제가 그 7경기 중에 몇몇 경기 봤는데 진짜 못했어요. 볼 캐칭이나 위치 선정 이런 게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 결국은 겨울 이적 시장에 마츠 세일스가 오고 세일스가 이제 주전을 차지하고 아스날 출신이죠. 매터너. 매터너도 있지. 그러네. 냉정하게 봤을 때 매터너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매터너도 이제 서브 체제까지 밀리면서 블라우디모스는 이제 서드로 밀립니다. 3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뉴캐슬로부터 노팅엄의 엘리엇 앤더슨을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근데 뉴캐슬이 이제 3,500만 파운드에 앤더슨을 노팅엄에게 팔았는데 이 딜에 껴서 블라호디모스가 뉴캐슬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뉴캐슬 입장에서도 딜의 특수성 때문에 블라호디모스를 영입을 한 거지 정말 필요한 선수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주전은 포프. 뭐 부상이 없는 한 리포프는 무조건 1번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서브로 이제 두브라브카가 있는데 뭐 두브라브카도 이번에 뭐 나간다 만다 이야기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블라우디모스가 팀을 옮겼는데 여기서도 서드야. 그치. 그 입장에서는 무조건 뛸 팀을 찾기 위해서 임대로라도 팀 찾기를 원했는데 결국 적절한 제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블라우디모스는 아마 이제 자리가 없이 좀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레프트백 그 벤치렐은 사실 이제 마레스카 부임 이후에도 기사가 꾸준히 났었던 게 그 마레스카가 어쨌든 추구하는 전술적인 컨셉이랑 잘 안 맞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벤치렐 본인도 약간 이 마레스카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보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치렐의 스타일이 그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패스를 전개하는 미드필더와 같은 풀백의 역할을 맡기에는 상극인 스타일이긴 하니까 무엇보다 부상이 너무 많고 고주급자. 그렇죠. 주급도 많이 맞죠. 첼시에서도 아마 치렐은 그래서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여정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프리시즌 동안에 아예 귀스토 선수한테 왼쪽 풀백 자리를 밀리기도 했었고 뭐 이제 쿠쿠렐라가 또 워낙 이 전술에서는 또 괜찮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서 치렐은 더더욱 자리가 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사실 포체티노 체제에서는 부주장까지 맡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사실 이제 등록 관련해서도 벤치를 뭐 등록을 뭐 안 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좋은 자원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술상에 뭔가 괴리감이 있고 좀 부상이 이제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팀 찾아서 좀 떠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이적이 성사가 안 됐으니. 그렇죠. 뭐 못 떠난 이유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주급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요. 첼시가 아마 주급 일부를 보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사를 봤을 땐 첼시가 뭐 스털링도 그랬듯 7회를 처리할 수 있다면 정리할 수 있다면 주급 일부 보조하는 것도 좀 감수할 수 있다. 아마 겨울에는 7회를 그래도 좀 그 기간 동안 팀을 찾아서 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선수가 티언인데 사실 이제 티언이 센터백으로 보긴 좀 약간 어거지를 맞춘 거거든. 이거 이제 백스리로 두니까 스토퍼로 이제 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티어니는 아스날에서 밀린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선수가 에메리 감독 때 영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르테타가 이제 시즌 중에 오면서 티어니를 물론 썼던 기간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수가 전술에서 안 맞는다고 많이 느꼈죠. 왜냐면 그때 티어니 인버티드로도 썼었어요. 시도를 해봤죠. 근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부상이 너무 많고 티어니도 이제는 뭐 칼라피오리까지 영입되면서 아스날은 경쟁자가 또 너무 많은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말씀드린 그런 뭐 토미아스나 이런 선수들도
토미야스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제 자리가 없는 와중에 사실 근데 토미야스는 사실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티어니는 사실 소시에다드 임대 때도 기대만큼 해주지 못했고 전술상으로도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것과 저희가 벤치렐이랑 티어니가 좀 어떻게 보면 마레스카랑 아르테타도 저는 비슷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패배 성향을 다 이어받은 감독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티어니랑 벤치렐이 좀 성향상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 유로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팀을 좀 옮기기라면 아스날 팬분들은 바랬을 텐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이적 시장에는 현실적으로 이적이 좀 어려웠고 겨울에 뭔가 좀 제안이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몸 회복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적에 대한 추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센터백을 우리가 남은 두 명을 봐야 되는데 이게 디사시랑 키비오르거든요. 근데 디사시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마레스카 감독이 별로 선호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컨퍼런스 리그 예선은 2경기 모두 나왔어요. 근데 리그는 1분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 선수가 좀 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밀린 이유가 첫 번째는 오른쪽 스토퍼를 볼 수 있는 포파나의 복귀. 그렇죠. 포파나는 마찬가지로 부상이 있지만 나오면 어쨌든 제 몫을 해주는 선수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탈장 수술 여파로 프리시즌 경기를 아예 못 뛰었어요. 그리고 탈장 이후에 또 그 폼 회복 못하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 꽤 많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프리시즌을 아예 못 뛴 게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 디사시가 팀 내 입지를 가지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의 이유는 되게 수비할 때 좀 보면 둔한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디사시는 부상 없이 잘 나와줬거든요. 그거는 되게 약간 뭐 체지 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자리 지켜줬다. 이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디사시가 야 진짜 와 너무 잘했다 아니거든요. 열심히만 한 거죠. 컨퍼런스 리그 예선 때도 하필 또 경기력이 안 좋아서 디사시는 아마 이대로 밀리는 수순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아스날의 키비오르. 마찬가지로 밀린 이유는 뭐 팀버 복귀에 칼라피오리 영이 뭐 진첸코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뭐 키비오르 나간다는 얘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 선수 결국은 팀을 못 구했어요. 출전은 지금 뭐 명단에 있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멀티자원이기 때문에 어딘가 필요한 팀이 있긴 할 텐데 분명 겨울 이적 시장 때 수비 뎁스가 좀 이제 모자른 팀. 뭐 영입 추진이나 뭐 이런 거 해보지 않을까. 리버풀이 얘기하지 마시고 수비 뎁스 모자른 팀이라고 해서 어쨌든 어딘가는 이 선수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키비오르? 왼발이라서 괜찮은 면은 있는데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검증이 안 돼서 어쨌든 이제 슬롯 이렇게 마사지 좀 받으면 슬롯 마사지요. 슬롯 마사지요. 슬롯 마사지. 경골로 마사지. 그 제이블 보고 왔잖아요. 힘 세게 생겼던데. 자, 그리고 램프티인데요. 램프티도 사실 여기도 부상, 그러니까 대부분 좀 보니까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 이 선수들이. 출전 시간 보세요. 890분에서 1556분으로 올랐다가 441분으로 줄어들고 지난 시즌 그나마 뛴 게 914분이에요. 1000분도 못 뛰었다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라이튼에서 그동안 계속 이게 그 기회를 못 잡은 게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 선수가 볼 간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빠르다. 하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쓰기에 전술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펠트만이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램프티가 갑작스럽게 올 시즌 기회를 잡을지는 좀 궁금해지긴 한데 아직 23살입니다. 나이가 창창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망한 기회가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갈 건데 이 선수도 잊혀진 선수죠. 함자 최두리 선생님. 최두리. 함자 차우더리 선생님. 차우더리죠. 레스터에서 이제 밀린 이유가 이 선수 피지컬 꽤 있는 편이고 활동량도 좋고 돌파 능력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투박해요. 그리고 좀 잔실수도 좀 있는 편이고 좀 거칠기도 해서 사실 상대 팀들 팬들한테도 좀 원성이 자자한 스타일이기도 한데 맞아 좀 거칠어요. 쿠퍼 감독 계획에서 완전히 지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컵에서 출전했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선 게드스랑 다르게 또 완전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차우더리는 그냥 뛸팀 찾아서 지금 에이전트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에릭센이에요. 좀 불운하죠. 왜냐면 한때는 터너 감독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FA컵 레딩전에 앤디 캐롤이 그 태클 당해가지고 너무 깊은 태클을 했어요. 이거는 에릭센한테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때 이후로 이제 패스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 선수의 그 더 떨어진 기동력 그리고 느린 속도 같은 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릭센은 이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전력 외 자원으로 갈수록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마이누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완전히 중원의 미들맨이 돼버렸죠. 에릭센의 역할은 뭐 마이누가 완전히 그 이상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맥토미니가 나가면서 조금이나마 에릭센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생겼는데 사실 이 정도의 입지도 지금 에릭센한테는 안정적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거 DSLT 기사 제 댓글 좀 보고 왔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브랜트포드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선수로서는 마지막 V코치 또 맨유라는 대형 클럽에서 태운 거니까 그 이적 선택은 아주 옳은 선택이었다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잊고 있었는데 좌측에 게드스 울버햄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번니 카라바오컵 울버햄튼이나 번니의 카라바오컵 경기 중계를 했는데 그때 멀티골을 넣었어요. 진짜? 저도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었어요. 카라바오컵을 중계하니까 또 이런 뜬금포 활약을 또 중계해드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 좀 이제 전력 외의 자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게드스 같은 경우. 완전 전력이죠. 여기는 사실 발렌시아 때가 저는 하이라이트였다고 보고. 근데 이제 벤피카, 비아레알, 울버햄튼 동안에 아예 밀려서 그 두 팀으로 이제 임대를 가기도 했는데 지금 팀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고요. 볼을 어떻게든 게드스가 보면은 현란해요. 발기술이 막 발바닥으로 볼 잡아주면서 지키는 능력은 좋아요. 근데 좀 끌어요. 너무 끌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사실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끄는 만큼 뭔가를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이외의 어떤 무기가 좀 갖춰지지 않은 선수라고 봐야 되고 근데 웃긴 게 번니전에 멀티골 넣었다고 갑자기 게리오니 감독이 노팅엄전에 주말에 15분은 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해지긴 어쨌든 합니다. 보여주면 뛰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른쪽은 알미론. 네. 근데 저는 알미론은 근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적설이 있었어요. 나간다는 얘기도 많았고. 근데 이게 팀을 못 찾았다고 해서 완전히 전력으로 분리될 자원인가라는 데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애매하죠. 아무래도 이 선수가 한때는 에디아우 감독 아래에서 마무리 능력이 완전 터져가지고 리그마 베스트 전반기 때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오른쪽 윙 베스트는 그때 알미론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올해 못 가요. 올해 못 가고 그때 후반기부터 계속 슬럼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때 우리가 그거 찍었었어요. 그 전문가들인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오른쪽 윙인가 왼쪽 윙 오른쪽 윙 다 해서인가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폼 제일 좋은 리그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막 사카, 알미론 막 이런 얘기 우리가 그때 막 했었거든. 알미론은 진짜 그때 꼽히만 했었거든요. 잘했어요. 그때 진짜 잘할 때예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이제 이적설이 있었는데 샬롯으로 간다 만다 얘기가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전에 그 뉴캐슬 가기 전에 애틀랜타에서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MLS 팀하고 좀 이어진 것 같은데 무산됐고 노팅엄에 이제 엘랑가랑 트레이드 서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팅엄 쪽이 거절했다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미론이 남았습니다. 전반기 동안 뛸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알미론은 어차피 지금 또 교체로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22-23 시즌 전반기 폼을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최전방. 이 선수 아직도 웨스트햄 소속이군요. 아직도. 잉스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웨스트햄 팬들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소튼 때 그걸 보고 어쨌든 이게 영입을 한 건데 근데 이 선수가 남아서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처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텐데 잔부상 많고 기량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선수는 옛날부터 사실 좀 많이 투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테크니션 이런 이미지는 없었던 선수니까. 지금 봤을 때 웨스트햄에서도 이 선수를 좀 울며 겨자 먹기 느낌으로 교체로 쓰고 있는데 하루빨리 나가야 돼. 자원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명을 저희가 봤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좀 팀을 찾을 수 있을지 요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